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곳은 말레이시아의 휴양지인 랑카위입니다. 코타키나발루보단 덜 알려지긴 했지만 섬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처음 방문한 곳은 스카이캡이라고 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곳입니다. 랑카위에 있는 육지 관광지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인데 테마파크처럼 볼거리가 많습니다. 여기선 운이 좋다면 원숭이도 볼 수 있고요. 입장료를 내고 케이블카를 총 2번 탑승하게 됩니다. 랑카위 섬은 총 9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밀물과 썰물 개념이 있어서 물이 빠지면 10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하네요. 첫 번째 전망대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보는 뷰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바로 옆에 독수리 모양의 스카이워크가 있는데요. 여기는 입장료를 따로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보는 또 뷰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목걸이 케이스도 착용해야 하고 덧신도 따로 신어야 해요. 랑카이라는 섬 이름에 말레어로 독수리가 들어갑니다. 이 랑카이 섬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맹그로브 투어를 가면 만날 수 있는데 곧 보여드릴게요. 바닥이 모두 통창 유리로 되어 있고 엄청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 후덜덜하긴 합니다. 저 때는 촬영하느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2층에는 귀여운 포토존도 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두 번째 케이블카를 타고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했어요. 원래 여기 스카이브리지를 가기 위해 모노레일 같은 걸 탈 수 있는데 하필 이날 점검 중이라서 도보로 산길을 한 10분 정도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답니다. 스카이브리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랑카이 섬은 대략 5억 5천만 년 전에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스카이브리지를 통해서 그 신비로움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역시 괜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아니었네요. 돌아와서 시원한 음료를 한 잔 마셨고 바로 건물 위에 있는 전망대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사랑의 자물쇠가 있더라고요.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이 멋진 뷰를 보면서 식사 또는 차를 마실 수도 있고요. 구경하는 내내 원숭이를 한 마리도 보지 못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요 매점 앞에서 원숭이 떼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원숭이 자연원숭이. 이 녀석들이 이제 사람이 주는 뭐 간식이나 음식 등을 받아 먹거나 뺏어 먹으려고 요 주변을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조금 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케이블카를 그대로 타고 이 지상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이제 4D 놀이기구랑 트리가트 뮤지엄 등 이런 볼거리 요소들이 더 있어서 추가적으로 관람을 했어요. 입장권을 따로 종합권으로 구매하면 모두 관람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트리가트 뮤지엄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뛰어나고 세계의 명소나
유명한 아름다운 작품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좀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놀라웠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작품 대부분 한국 작가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공룡의 후손 같은 엄청 큰 도마뱀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뭐 명칭을 모르겠는데 뭐 코모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자연의 신비로움을 또 여기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네요. 간단하게 근처 식당이 있어서 점심을 먹고 스카이캡 구경은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맹그로브 투어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서 보호종으로 등록된 맹그로브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정글 같은 곳인데요. 여기는 보트를 타고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구경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튀거나 하지는 않는데 혹시 몰라서 구명조끼는 착용을 합니다. 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면서 달리게 되는데, 참고로 여기 강물은 자연스럽게 바다로도 이어지고요. 그 바다는 이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계이기도 한데, 뭐 이런 부분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 바닷속에 뿌리가 있는 맹그로브 나무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신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악어 동굴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악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동굴 모양이 악어 같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은 입으로 물총을 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야생 원숭이를 한 마리 만났는데, 이곳이 원래 서식지는 아니라고 해요.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이날 날씨도 정말 좋았고 보트를 타며 볼 수 있는 풍경들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음에 들린 곳은 이제 뭐 가오리라든지 조금 특이한 이런 어종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 간단한 체험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포인트는 바로 이곳인데, 이 랑카위의 상징인 독수리의 서식지입니다. 직접 눈으로 이렇게 많은 개체수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 일부러 이곳에 먹이를 조금 줌으로써 항상 제 이쪽 포인트로 왔을 때 저희가 독수리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놨다고 하네요. 태국과의 경계가 있는 시원한 바다도 구경을 하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는 박쥐가 있는 동굴입니다. 이 동굴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요, 이 동굴의 규모에 비해서는 박쥐의 개체수가 진짜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자연의 신비로움을 좀 느낄 수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맹그로브 투어는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갯벌 같은 곳에는 알록달록한 작은 개들도 있었어요. 모든 투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서 잠깐 쉬다가 저녁에는 드림포레스트라는 여기는 우리나라 통영에 있는 디피랑과 좀 비슷한 느낌의 관광지인데요, 스토리가 있고 밤에 방문하는 예쁜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유관람이기는 하지만 일부 구간은 이제 이런 스토리를 보고 같이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말레어와 영어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언어를 아시면 좀 이해하시는 게 편하기는 하고, 물론 스토리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신비로운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곳이 특별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는 것도 이 스토리를 봐야지만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유 구간에서는 천천히 이 숲을 거닐면서 구경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저도 조금 놀랐어요. 이곳은 쉼터 같은 곳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도깨비 같은 친구들의 이야기까지 관람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녁에 이제 랑카이 섬에서 어디 갈 만한 곳이 있을까 했을 때 이 드렌 포레스트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육지 투어 위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랑카이 섬은 해양 레포츠로도 정말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재방문해보고 싶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부지런히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